제30회 원소는 관도에서 싸움에 패하고 조조는 오소를 들이쳐 군량을 불사르다. 원소가 군사를 일으켜 관도를 바라고 진출하니 하후돈이 글을 올려 위급을 조조한테 알렸다. 조조는 군사 7만 명을 거느리고 이를 맞아 싸우러 나가며 순욱에게 허도의 수비를 맡겼다. 원소가 군사를 진출시키기에 앞서 전풍이 옥중에서 글을 올려 간했다. 지금은 잠시 앉아 지키면서 천시를 기다리는 것이 좋고 함부로 대병을 일으키면 불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봉기가 그를 참소한다. 주공께서 인의의 군사를 일으키신 터에 전풍은 어찌하여 이런 불길한 말을 합니까? 원소는 크게 노하여 전풍을 죽이려 했으나 여러 관원이 나서서 용서를 빌었으므로 조조를 깨뜨린 다음 그 죄를 밝히겠다 하고 한을 품고 말한 후 곧 군사를 재촉해서 나아갔다. 정기는 들을 덮고 창과 칼은 숲을 이뤘다. 원소는 양무에 이르러 영체를 세우려 했다. 저수가 나서서 말했다. 우리 군사가 비록 많기는 하나 용맹한 데는 적의 군사에 미치지 못하고 적의 군사가 비록 정의하기는 해도 양초에 있어서는 우리 군만 못합니다. 적군은 양초가 적은 까닭에 속결전을 하는 것이 이롭고 우리 군은 양식이 많은 까닭에 천천히 방위전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치하여 오래 끌기만 하면 적의 군사는 싸우지 않고 제풀에 패할 것입니다. 전풍이 우리 군사의 사기를 어지럽히므로 내가 돌아가는 날에 자말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또 이러느냐. 원소는 노하여 좌우를 꾸짖어 저수를 군중에 가둬라. 조조를 깨뜨린 뒤에 전풍과 함께 치죄하리라 하고 분부했다. 그러고 나서 영을 내려 70만 대군에게 동서남북의 영체를 세우게 하니 그 영체가 사방 90여 리에 연했다. 세작이 원소의 군세를 탐지해 관도에 고하자 방금 당도한 조조의 군사는 그 말을 듣고 모두 겁을 냈다. 조조는 여러 모사를 불러놓고 의논했다. 순유가 말했다. 원소의 군사가 많기는 해도 두려울 건 없습니다. 우리 군사는 일당백의 정예군입니다. 그러나 속결전만이 이롭습니다. 만약에 시위를 지체했다가 양초가 뒤를 대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대 말이 내 뜻과 꼭 같소 하고 조조는 곧 군중의 영을 전해서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나아가라 했다. 원소의 군사가 마주 나와서 양편 군사는 진을 벌였다. 신배는 석궁수 10,000여 명을 내어 양익에 매복시키고 궁전수 5,000명을 내어서 문기 안에 깔아놓고 호포 소리를 신호로 일제히 활을 쏘라고 했다. 북소리가 3번 울리자 원소가 황금 투구를 쓰고 황금 갑옷에 비단 전포를 입고 옥대를 띠고 진전에 말을 타고 나왔다. 그의 좌우에 장압과 고람, 한맹과 순우경 등 여러 장수가 버려 섰고 정기가 나부끼고 절월이 번쩍이는데 그 위용이 대단하다. 한편 조조의 진에서 문기가 열리더니 조조가 말을 타고 나왔다. 허저와 장유, 서황과 이전 등이 각기 병장기들을 손에 들고 전후로 그를 옹이하고 있었다. 조조는 채찍을 들어 원소를 가리키며 꾸짖었다. 내가 천자께 주상해서 널 대장군을 시킨 터에 네가 오늘 모반한단 말이냐. 원소는 노하여 마주 꾸짖었다. 한실 승상을 일컫는 역정놈아. 죄가 하늘에 차서 왕망 동탁보다도 더한 내 놈이 도리어 날 모반한다고. 나는 조사를 받들고 널 치러 온 터야. 나는 의대조를 받들고 역적을 치는 터다. 조조는 노하여 장유를 출마시켰다. 저편에서 장압이 내달아와서
두 장수가 40~50합을 싸웠어도 승부가 나뉘지 않았다. 이를 보고 조조가 마음속으로 은근히 칭찬할 때 허저가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나가 싸움을 도우니 또 저쪽에서 고람이 창을 꼬나잡고 내달아 그를 맞았다. 네 장수는 두 편으로 갈라져서 생사결판에 싸웠다. 이때 조조는 하후돈과 조홍에게 영을 내려 각기 3,000군을 거느리고 일시에 적진으로 쳐들어갔다. 신배는 조조의 군사가 지쳐 들어오자 호포를 쏘라 명령했다. 좌우 양편에 10,000명의 노수가 일시에 쇠뇌를 쏘고 중군 안으로부터 궁전수들이 일제히 진 앞으로 달려나와서 화살을 퍼부었다. 조조의 군사가 당해낼 수 없어 남쪽을 바라고 패주하는데 원소가 군사를 몰아서 덮쳐들었다. 조조의 군사는 크게 패하고 모조리 관도까지 물러갔다. 원소는 군사를 관도 앞까지 몰고 가서 영체를 세웠다. 신배가 계책을 올렸다. 이제는 군사 10만 명을 내어서 관도를 지키게 하되 조조의 영체 앞에 흙으로 산을 쌓고 군사들을 시켜 그 위에 올라서서 적의 영체 안을 내려다보면서 활을 쏘게 하십시오. 조조가 만약 여기를 버리고 가고 우리가 그 요지를 얻으면 허창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원소는 그 말을 조차 각 체에서 건장한 군사들을 뽑아내어 괭이나 삼태기 같은 것을 가지고 조조의 영체 앞에 흙을 쌓아 산을 만들게 했다. 조조의 군사들이 원소의 군사가 토산을 쌓는 걸 보고 달려나와 쫓으려 했으나 신배가 국노수들을 거느리고 길목을 지키는 통에 나갈 수가 없었다. 열흘 동안에 원소 편에서는 토산 50여 개를 쌓아 올리고 그 위에다 높다랗게 막루를 세운 다음 국노수들을 배치하고 활을 쏘아댔다. 조조의 군사들은 겁이 나서 모두 머리에 화살 방패를 쓰고 방어했다. 토산 위에서 목탁 소리가 울리면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다. 조조의 군사들이 차전패를 쓰고 땅에 엎드리면 원소의 군사들이 와하고 웃었다. 군사들이 이렇듯이 황급해하는 것을 보고 조조는 여러 모사를 불러놓고 계책을 물었다. 유엽이 나서서 말했다. 발석거, 즉 돌덩이를 쏘는 무기를 만들면 깨뜨릴 수 있습니다. 조조는 유엽더러 발석거의 도면을 내어 밤낮으로 다그쳐 발석거 수백 차를 만들고 영체 담 안에 배치하되 바로 토산 위에 운제와 마주 대하게 했다. 토산 위에서 궁전수들이 활을 쏘면 조조의 영체 안에서 일제히 발석거를 쐈다. 돌터라는 공중으로 날아 토산 위를 집중적으로 때렸다. 그래서 원소의 궁수들은 몸을 피하지 못하고 무수히 죽었다. 원소의 군사들은 그 수레를 병력거라고 불렀다. 이로부터 원소의 군사들은 다시는 높은 데 올라가서 활을 내리쏘지 못했다. 신배는 또 계책 하나를 냈는데 군사들을 시켜서 괭이로 땅 밑에 비밀히 갱도를 뚫어서 조조의 영체 안까지 들어갔다. 이 군사들을 굴자군이라고 했다. 조조의 군사들은 원소의 군사가 산 뒤에서 갱도를 파고 있는 것을 보고 조조에게 고했다. 조조는 또 유엽에게 계책을 물었다. 유엽이 대답했다. 이것은 원소의 군사들이 정면으론 우리를 칠 수 없으니까 갱도를 파고서 우리 영체를 기습해 들어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하오? 영체 둘레에 해자를 깊게 파면 그들의 갱도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조조는 그 밤으로 군사를 풀어 해자를 파괴했다. 원소의 군사들은 갱도를 파오다가 해자가에 이르러서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공연히 노력만 허비했다. 조조가 관도를 8월부터 지키기 시작해서 9월도 저물어가니 군력은 점점 쇠하고 양초는 부족했다. 그래서 그만 관도를 버리고 군사를 퇴각시켜 허창으로 가려고 생각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해 글을 써 사자에게 주며
허도로 올라가서 순욱의 의견을 물으라 했다. 순욱은 곧 답서를 보내왔다. 그 사연인즉 다음과 같다. 존명을 받들어 진태에 대하여 결단해 볼까 하나이다. 저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원소가 전군을 관도에 모으고 명공과 승부를 결단하려 하는 터니 공께서는 지극히 약한 형세로 지극히 강한 적을 대하는 바로서 만약에 제어하지 못하시면 반드시 적이 승세하게 됩니다. 이야말로 천하의 고비입니다. 하나 원소는 군사가 비록 많기는 해도 쓸 줄을 모르는 바니 어찌 공의 신무명철로 그를 깨치지 못하오리까. 지금 군사가 적은 것은 사실이긴 해도 그 전날 초와 한이 형양과 성고 사이에서 싸울 때와는 같지 않소이다. 주공께서 지금은 땅을 그어 지키면서 그의 목을 졸라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 형세가 다한 때에 가서 반드시 무슨 변이 생길 것입니다. 이는 바로 기이한 계책을 쓸 때라 결단코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되겠나니 바라옵건대 명공께서는 이를 살펴 결단하소서. 조조는 순욱의 답서를 받고 아주 기뻐하여 장수와 군사들에게 힘을 다해 사수하라고 영을 내렸다. 원소의 군사가 30여리를 물러나갔으므로 조조는 장수들을 시켜서 영체 밖에 나가 순시하면서 적정을 탐지했다. 그러자 서황의 수하장수 사환이 원소 군중의 세작을 잡아 서황 앞에 끌어왔다. 서황이 그 군사에게 원소 군중의 허실을 물었더니 그 세작이 오래지 않아서 대장 한 명이 양초를 운반해 오므로 저희들이 영을 받고 길을 살피러 나온 터입니다. 하고 대답한다. 서황은 곧 이 일을 조조에게 고했다. 순유가 그 자리에 있다 계책을 올렸다. 한 맹의 용맹은 필부지용일 따름입니다. 그러니 장수 하나만 내어서 경기 수천을 거느리고 가서 중로에서 적을 습격하고 양초 실은 수레들을 불사르면 원소의 군사는 스스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겠소? 서황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는 그의 말대로 서왕더러 사환과 수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먼저 가라 이른 후에 다시 장유와 허저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지원하게 했다. 이날 밤 한 맹이 양초 실은 수레 수천 채를 호송해 원소의 영체를 바라고 가는데 도중에 문득 산골짜기에서 서황과 사환이 군사를 이끌고 뛰쳐나와 길을 막았다. 한 맹은 말을 달려 덮쳐들었다. 서황이 그를 맞아서 어우러져 싸우는 틈에 사환이 수레 모는 인부들을 쫓아버리고 양초 수레에 불을 놓았다. 한 맹은 당해내지 못해서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고 서황은 군사들을 재촉해서 적의 치중을 모조리 불살랐다. 이때 진중에 있던 원소는 서북방에 불이 이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놀라서 의심하는데 도망쳐온 군사가 양초를 검략당했소이다 하고 고한다. 원소는 곧 장압과 고람을 보내서 큰 길을 막았다. 그들은 나가자 바로 양초를 불사르고 돌아오는 서왕과 마주쳤다. 서로 어우러져 막 싸우려 하는데 등 뒤에서 장유와 허저가 군사를 거느리고 들이닥치며 앞뒤로 협공해 원소의 군사를 물리친다. 네 장수는 군사를 한데 합해 관도의 영체로 돌아왔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상을 후하게 내리고 동시에 군사를 나누어 영체 앞에 다시 영체를 세워서 기각지세를 취했다. 한편 한 맹의 패군이 영체로 돌아가자 원소는 노발대발에 한 맹을 배려했다. 여러 관원은 극력 이를 만류했다. 신배가 말했다. 싸움에는 양식이 아주 중요하므로 방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오소는 우리 양초를 쌓아둔 곳이라 반드시 많은 군사를 보내 지키셔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계책을 정한 터이니 그대는 업군으로 돌아가서 양초를 감독하되 이곳에서 뒤가 달리지 않도록 해주게
하고 원소가 분부하여 신배는 떠났다. 그런 후에 원소는 대장 순호경을 시켜 수하의 목원진과 한거자, 여위황과 조예 등 부장들을 인솔하고 군사 2만 명을 떼어가서 오소를 지키라 했다. 이 순우경은 성품이 사나운 데다가 술을 좋아해서 군사들이 다 두려워하는 터인데 그는 오소에 가 닿자 종일 여러 장수와 함께 술놀이만 했다. 이때 조조는 군량이 다 떨어졌으므로 사자를 내어 급히 허창에 가서 순욱더러 양초를 속히 변통해서 곧 전선에 보내라 했다. 사자는 그를 가지고 떠났으나 30리를 못 가서 원소의 군사들에게 붙잡혀 모사 허유에게로 끌려갔다. 허유의 자는 자원으로 어려서 조조와 벗으로 사귄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원소의 모사로 있었다. 허유는 사자의 몸을 뒤져서 군량을 재촉하는 그 서신을 찾아내자 즉시 원소에게 가서 말했다. 조조가 관도에 군사를 진쳐놓고 우리와 대치하고 있은 지 오래인지라 허창은 반드시 텅 비었을 것입니다. 만일 군사를 나누어 급속히 허창을 엄습한다면 허창도 함락할 수 있고 조조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의 양초가 다 떨어진 지금이 양로로 들이칠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원소는 조조는 괴계가 극히 많은 자로 이 글은 우릴 꿰어보자는 계책이야 하고 듣지 않는다. 허유가 다시 말했다. 지금 취하지 않았다가는 앞으로 필시 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련 업군에서 사자가 와서 신배에 글을 올렸다. 그 글에는 먼저 군량 운반에 대한 말들이 쓰여 있었고 다음에는 허유가 기주에 있을 때 민간의 재물을 함부로 받아먹었고 또 차제와 생질들이 백성들에게 턱없이 세를 부과해 전량을 받아서 사욕을 채운 걸 보고도 못 본 채 했으며 자기가 허유의 차제와 생질들을 잡아 옥에 가뒀다는 사실 등이 쓰여 있었다. 원소는 그러를 보고 나자 발끈 노에서 호령했다. 이 더러운 놈! 그래가지고도 무슨 낯으로 내 앞에 와서 계책을 들이미는 것이냐? 내가 그 전에 조조와 친했으니 이번에 그놈의 뇌물을 받고서 그놈의 첩자가 되어 우리 군사를 기편에 골려보자는 것이겠지. 내 목을 베어야 하지만 잠시 살려두는 터이니 냉큼 물러가 다시 날 만나러 오지 마라. 허유는 밖으로 나오자 하늘을 우러러 충언이 귀에 거슬리니 이런 자와 무슨 일을 함께한단 말이냐. 자식들과 생질이 다 신배 손에 걸렸다니 내 무슨 낯으로 다시 기주 사람을 보겠는가 하고 칼을 쑥 빼어 제 목을 찌르려 했다. 옆에 있던 자들이 급히 그에게서 칼을 뺐고 공은 어찌하여 이렇듯이 가볍게 죽으려 하십니까? 원소는 바른 말을 귀에 거슬려 하니 후에 반드시 조조에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공은 전부터 조조와 친한 사이인데 어찌하여 어두운 주인을 버리고 밝은 주인한테로 가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권했다. 이 두 마디 말이 허유를 깨쳐주었다. 허유는 그 길로 조조를 찾아갔다. 후세 사람이 이를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본초의 장한 의기 중화를 덮었는데 관도에서 대치하며 한숨일랑 왜 쉬는가. 허유의 좋은 계책 들어만 주었던들. 강산이 조씨한테 들어갔을리 만무하지. 영체에서 가만히 빠져나온 허유는 조조의 영체로 찾아가는 길에 매복해 있던 조조 군사에게 잡혔다. 나는 조승상의 옛 친구야. 너는 빨리 들어가서 남양 허유가 왔다고 여쭈어라. 허유가 하는 말에 군사는 황망히 영체 안으로 들어가 고했다. 마침 조조는 막 옷을 벗고 쉬려던 참이었는데 허유가 도망해 저의 영체로 왔다는 말을 듣자 기쁜 나머지 맨발로 그를 맞으러 뛰어나갔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손뼉을 치고 웃었으며 손을 잡고 방 안에 들어와서는 먼저 땅에 엎드려 절했다. 허유는 황급히 붙들어 일으키며 물었다. 공은 한조 승상이시오. 나는 한낱 관직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듯 하시오?
공은 내 옛 친구인데 상하를 논하다니 어디 될 말이오. 제가 주인을 택할 줄을 몰라서 원소를 섬겨왔는데 그가 충언을 듣지 않고 계책도 받지 않으니 그를 버리고 친구를 찾아온 터요. 부디 거두어 주시오. 자원이 이처럼 내게로 와 주시니 내 일이 성사된 것과 마찬가지요. 곧 원소를 깨뜨릴 계책을 좀 말해 주시오. 제가 원소들어 비어있는 허도를 경비병으로 엄습해서 머리와 꼬리를 일시에 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조조는 그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만약 원소가 공의 말씀대로만 했다면 나는 아주 낭패를 보았을 것이오. 허유가 물었다. 공은 지금 군량이 얼마나 있으시오? 1년 먹을 것이 있어. 허유는 웃었다. 그렇게는 없겠지요. 실은 반년 먹을 것밖에 없소. 허유는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총총 밖으로 나갔다. 진심으로 찾아왔는데 공이 이처럼 속이니 내 무얼 바라겠소. 조조는 달려나가서 그의 소매를 잡았다. 노여 마시오. 내 바른 대로 말하면 군중의 양식은 실상 3달 먹을 것밖에 없소. 허유는 또 웃었다. 세상 사람들이 맹덕을 간웅이라더니 이제 보니 과연 옳습니다. 조조도 웃으며 병법에는 속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하는 말도 못 들었소. 하고는 드디어 그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군중이는 이달 먹을 양식밖에 없소. 그러자 허유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거짓말 마시오. 군량이 다 떨어졌지 않았소이까? 조조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하시오? 허유는 조조가 순욱에게 보내는 편지를 꺼내 보였다. 이건 누가 쓴 것이오? 조조가 놀라서 이걸 어디서 뒀소? 하고 묻자 허유는 사자를 잡은 이야기를 그에게 말했다. 조조는 그의 손을 잡으며 청했다. 자원이 옛 우정을 생각해 내게로 온 것이니 제발 내게 방도를 일러주시오. 명공이 적은 군사로 대적과 맞선 터에 속결을 도모하지 않으신 건 죽음을 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제게 불과 사흘 안쪽에 원수의 100만 대군을 싸우지 않고도 제 풀에 무너뜨릴 계책이 있는데 명공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조조는 기뻐서 어디 좀 들려주오 하고 대답했다. 원소의 군량과 치중이 죄다 오소에 있는데 지금 순우경이 거기 가서 지키고 있습니다. 순우경은 술을 좋아해서 방비를 잘하지 못하니 공은 정병을 뽑아 원소의 장수 장기가 군사를 거느리고 양초를 얻으러가는 길이라 속이고 그곳에 가서 기회를 노렸다. 그 양초와 치중을 몽땅 불사르시오. 원소의 군사가 사흘이 못 가서 절로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고 허유를 후히 대접한 다음 영치 안에서 머물게 했다. 이튿날 조조는 몸소 마복은 5,000명을 뽑아서 오소로 군량을 검략하러 갈 채비를 놓았다. 장효가 원소가 어찌 양초를 둔 곳을 방비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승상께서 몸소 가는 것은 좋지 않으십니다. 허유의 거짓말이 아닐지 두렵습니다. 하고 말했으나 조조는 들어주지 않았다. 아니, 그렇지 않네. 허유가 온 것은 하늘이 원소를 망하게 하시려는 거요. 지금 우리의 군량이 없어 도저히 오래 지탱할 수 없는 때 허유의 계책을 쓰지 않는 것은 앉아서 고생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만약에 허유가 거짓을 꾸몄다면 우리 체에 그냥 머물러 있을 리 만무하오. 더구나 나 역시 기습을 생각한 지 오래요. 이번 양식 겁탈은 반드시 해야 하니 그대는 의심하지 마시오. 그래도 원소가 우리의 허한 틈을 타서 내 숲에 오리라는 것도 생각하시어 방비가 있어야겠습니다. 조조는 웃으며 그건 나도 이미 생각했소 하고 곧 순유와 가후, 조홍에게 분부해 허유와 함께 본진을 지키고 하우돈과 하우연은 일군을 거느려 좌편에 매복하고 조인과 이전은 일군을 거느려 우편에 매복해서 만일을 방비하고 장유와 허저를 전군으로 삼고 서황과 우금을 후군으로 삼고 조조 자기는 여러 장수를 거느려 중군이 되고
도합 5,000인마로 원소군의 기호를 달고 군사들은 모두 풀단과 섭을 지고 사람은 입에 나뭇가지를 물고 말은 주둥이에 망을 씌워 황혼역해 오소를 바라고 나아갔다. 이날 밤 하늘에는 뭇별이 총총했다. 한편 저수는 원소 때문에 군중에 감금돼 있었는데 그날 밤 하늘에 별이 총총한 것을 보고 감수더러 뜰로 데려 내가 달라고 해서 하늘을 우러러 천상을 살폈다. 문득 보니 금성, 곧 태백이 역행해서 경우성 우와 북두성 두 사이를 범한다. 저수는 깜짝 놀라 화가 이르렀구나 하고 곧 원소에게 만날 것을 청했다. 이때 원소는 술에 취해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저수가 비밀이 할 말이 있다기에 불러 연유를 물었다. 방금 천상을 살펴보니 태백이 유성과 귀성 사이를 역행해서 그 흐르는 빛이 우와 두의 분야를 범하고 있습니다. 적병이 기습하러 올 징조일까 합니다. 오소는 우리의 양초를 쌓아둔 곳이어서 방비하지 않으면 안 되니 속히 정병과 맹장을 보내 지름길과 산길을 순시시켜 조조의 계책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저수가 이렇게 말했으나 원소는 노해서 내가 죄인 주제에 감히 허망한 수작으로 군심을 어지럽히려 하느냐 하고 꾸짖으며 감수 보고 단단히 가둬두라 했는데 어째 내 마음대로 내놓았느냐 하고 그 감수의 목을 베고는 다른 사람을 불러서 저수를 끌어냈다. 저수는 밖에 나와 울며 한탄했다. 우리 군의 멸망이 조석에 달렸으니 내 몸도 어디에 묻히려나. 후세 사람이 이를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충언이 귀에 거슬린다고 도리어 원수로 삼다니. 뽐내는 원소는 원래 꾀가 적었더라. 오소의 양초가 다 타버려 주춧돌은 뽑혔는데 기준은 구구하게 지켜 무엇 하자느냐. 한편 조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밤길을 전진하는데 원소의 별채 앞을 지나노라니 영채 지키는 군사가 어디 군마냐고 묻는다. 조조는 사람을 시켜 명을 받들어 양초를 지키러 오소로 가는 장기 수하의 군사을시다 라고 대답하게 했다. 원소의 군사는 자기 편의 기호를 보고 더는 의심하지 않았다. 조조의 군사는 그 뒤 몇 곳을 지나는데도 모두 장기의 군사로 가장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오소에 당도했을 때는 사경이 이미 지났으나 조조는 군사들에게 가지고 온 풀단으로 주위에 불을 지르고 모든 장교에게 북치고 고함 지르며 적진으로 돌입하게 했다. 이때 순우경은 여러 장수와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해 장중에서 자다가 북소리 고함 소리를 듣고 화다닥 뛰어 일어나며 왜 이리 요란하냐 하고 묻는데 말끝도 채 맺기 전에 쇠 갈퀴가 쑥 들어오며 몸을 찍어당겼다. 그는 몸이 뒤집혀 나자빠졌다. 때마침 목원진과 조예가 양초를 운반해 돌아오다가 양초 더미에 불이 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지원하러 달려왔다. 조조의 군사가 나는 듯이 조조에게 와서 적병이 뒤로 달려드니 군사를 나누어 막도록 하시지요 하고 고했다. 그러나 조조는 제정들은 오직 힘을 다해 앞으로만 나가 싸우라. 적병이 등 뒤에 들이닥치거든 그때 돌아서서 싸우자 하고 호령했다. 모든 장수와 군사가 앞다퉈 들이쳤다. 삽시의 불길이 사면에서 화길고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 이때 목원진과 조의 두 장수가 군사를 몰고 지원하러 달려들었다. 그러나 조조가 말머리를 돌려서 맞서자 두 장수는 당해내지 못하고 조조 군사의 손에 죽고 양초도 모조리 불에 탔다. 순우경이 사로잡혀 조조 앞으로 끌려왔다. 조조는 그의 귀와 코를 베고 손가락을 자른 다음 말 등에 비끄러매어 원소의 영체로 돌려보내 욕보이게 했다. 한편 장중에 있던 원소는 정북쪽 하늘에 화광이 충천한다는 보고를 듣자 오소의 변이 났음을 고달아차리고 급히 문무관원을 불러놓고 군사를 내어 지원할 것을 의논했다. 장합이
제가 고람과 함께 가서 돕겠습니다. 라고 하자 곽도가 안 돼요. 조조 군사가 양식을 겁탈하러 왔다면 필시 조조가 친히 왔을 것이오. 조조가 출진했다면 그의 영체는 반드시 비었을 것이라. 우리는 군사를 몰고 가서 조조의 영체를 쳐야만 하오. 조조가 들으면 급히 돌아올 것이오. 이것은 손빈의 위를 포위하여 조를 구한 계책이오. 장압이 그렇지 않소. 조조는 꾀가 많아서 안을 비우고 밖으로 나올 리가 없고 나왔다면 반드시 방비해서 의외의 변이 없도록 해놓았을 것인데 만약에 조조의 영체를 치러 갔다가 함락하지 못하는 경우에 순우경은 사로잡히고 우리도 모두 조조 손에 잡힐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곽도는 조조는 기습하는 데만 정신이 팔렸을 텐데 영체에 군사를 둘 리가 만무하오. 하고 거듭 조조의 영체를 기습하자고 청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원소는 장압과 고람에게 군사 2~5천 명을 거느리고 관도로 가서 조조의 영체를 치라 하고 장기에게 군사 10,000명을 주어 오소를 지어나러 가라 했다. 이때 조조는 순우경의 수하 군사들을 흩어놓고 의갑과 기치들을 모조리 뺏어서 자기 군사를 순우경의 수하 패군으로 꾸며 영체로 돌아오는데 산간 오솔길에서 장기의 군사와 마주쳤다. 장기의 군사가 물어서 오소의 패군이라 대답하자 장기는 의심하지 않고 말을 몰아 지나갔다. 바로 이때 장유와 허저가 달려들며 장기는 도망 마라 하고 외쳤다. 장기가 미처 손도 쓸 사이 없이 장유는 한 칼에 장기를 베어 말 아래 떨어뜨리고 그의 수하 군사들을 다 죽였다. 그래놓고 원수한테 사람을 보내서 장기가 오수에 쳐들어온 적군을 전부 무찔렀습니다. 하고 거짓 보고를 시켰다. 그래서 원소는 군사를 오소로 더 보내지 않고 오직 관도 쪽으로만 군사를 더 보냈다. 한편 장압과 고람은 조조의 영체로 달려들어가자 좌편의 하우돈과 우편의 조인과 중로의 조홍이 일제히 달려나와 삼면으로 진문계무로 대패했다. 겨우 원군이 달려왔을 때 이번에는 조조가 배후로부터 지쳐 들어온다. 사면으로부터 공격받은 장압과 고람은 혈로를 뚫고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원소는 오소의 패군을 영체 안으로 맞아들였는데 보니 순우경의 귀와 코가 다 없고 수족도 다 떨어졌다. 어찌하여 오소를 잃었느냐? 원수가 묻자 패한 군사가 나와서 일러바쳤다. 순우경이 술에 취해 누워 있었기에 적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소는 대로하여 당장에 순우경을 베었다. 곽도는 장압과 고람이 돌아와 시비를 따질 것이 두려워 그들이 오기 전에 원수에게 참소했다. 장압과 고람은 주공께서 이번 싸움에 패한 걸 보고 고소하게 여길 것입니다. 어떻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두 사람이 원래 조조에게 항복할 마음을 품고 있었던 터여서 이번에 기습하러 가서도 힘을 다하지 않아 군사들 많이 잃었던 것입니다. 곽도의 말에 원소는 크게 노해서 사자를 보내 급히 두 사람을 영체로 불러 처단하려 했다. 이번에 곽도는 또 앞질러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주공이 그대들을 죽이려 하고 있소 하고 전하게 했다. 원소의 사자가 오자 고람이 물었다. 주공께서는 무엇하러 우리를 부르시느냐? 무슨 일인지 모르겠소이다. 사자가 대답하자 고람은 칼을 쑥 빼어 사자를 뱉다. 장압이 깜짝 놀라는 것을 보고 고람이 말했다. 원소는 참수하는 말을 고지 들으니 필시 조조 손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오. 우리가 왜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야 하겠소? 차라리 조조한테 투항하는 것이 나을까 보오.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지가 오래요. 장압도 이렇게 말해서 두 사람은 수하의 병마를 거느리고 조조의 영체로 가서 항복했다. 하후돈이 장압과 고람이 항복을 했지만 진심으로 그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조조는 내가 우대한다면 저희가 다른 마음을 품고 왔더라도 변하게 될 것이오. 하고 영문을 열어
두 사람을 맞아들이라 분부했다. 두 사람이 무기를 버리고 갑옷을 벗고 땅에 엎드리자 조조는 원소가 만약에 두 분 장군의 말씀대로 했다면 이처럼 패하지 않았을 것이요. 이제 이처럼 두 분 장군이 날 찾아오신 것이 마치 미자가 은에서 떠나고 한신이 한을 섬긴 것과 같습니다. 하고 곧 장압을 편장군 도종후로 봉하고 고람을 편장군 동래후로 봉했다. 두 사람은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한편 원소 쪽에서는 허유가 가버린 데다 또 장압과 고람까지 떠나고 또한 오소의 양초도 잃었으므로 군사들의 마음은 황황했다. 허유가 조조더러 거듭 속히 출병하라고 권하고 장압과 고람이 선봉이 되겠다고 자청했다. 조조는 그 말을 좇아서 곧 장압과 고람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원소의 영체를 검략하라고 명했다. 이날 밤 삼경쯤이나 되어서 출진해 삼로로 들이쳤는데 새벽녘까지 혼전한 끝에 각각 군사를 거뒀다. 이 통에 원소는 군사의 태반을 잃었다. 순유가 조조에게 또 계책을 올렸다. 이제 우리 군은 군사를 내어 한편으로는 산조를 지나 업군을 치고 한편으로는 여양을 지나 원소에 돌아갈 길을 끊으려 한다고 소문을 퍼뜨리십시오. 그러면 원소가 듣고 반드시 놀라고 당황해 군사를 나누어 우리를 막을 것입니다. 적이 군사를 동한 틈을 타서 우리가 들이친다면 원소를 가히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그 계책을 써서 모든 군사를 시켜 사처에 소문을 퍼뜨렸다. 원소의 군사가 그 소문을 얻어듣고 곧 영체로 들어가 원소에게 고했다. 조조가 군사를 두 길로 나누어 일군은 업군을 취하고 일군은 여양을 취하게 했답니다. 원소는 크게 놀라 급히 원상에게 군사 5만 명을 나누어 주어 업군을 구하러 가고 신명에게도 군사 5만 명을 주어 어양을 구하러 가게 하면서 곧 떠나라고 했다. 조조는 원소의 군사가 동한 것을 탐지해 즉시 전군을 8로로 나누어 일제히 원소 영체를 진공하라 했다. 원소의 군사가 싸울 마음이 없어 도망치자 그대로 무너졌다. 원소는 미처 갑옷을 입을 사이도 없어 호옷에 복권만 쓰고 말에 올랐다. 그의 막내 아들 원담이 뒤를 따랐다. 장리와 허저, 서황과 우금 네 장수는 군사를 휘몰아 원소의 뒤를 급히 추격했다. 원소는 황하를 건너자 책과 거장과 금백 등속을 모조리 내버리고 수행하는 800여기만 거느리고 달아났다. 조조의 군사는 원소의 뒤를 추격했지만 잡지는 못하고 물건들을 모조리 노획했다. 이 싸움에서 원소의 군사 8만여 명이 죽었는데 피는 흘러 개울에 가득 차고 물에 빠져 죽은 자는 부지기수였다. 조조는 싸움에 크게 이기고 노획한 금은 보배와 주단 등속을 군사들에게 상으로 줬다. 이때 문서들 가운데서 편지 한 뭉텅이가 나왔는데 모두가 허도와 조조 군중에 있는 여러 사람이 원소와 비밀히 주고받은 서신들이었다. 좌우가 일일이 이름을 조사해서 잡아 죽이시지요 하고 말했으나 조조는 원소가 한창 강성했을 때는 나 스스로도 자신을 보존할 수 없을까 여겼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그럴 것도 무리가 아니오 하고 즉시 그 서신들을 불사르고 2번 다시 묻지 않았다. 한편 원소가 패주한 후 저수는 군중에 감금돼 있는 몸이어서 도망도 못 치고 조조 군사에게 붙잡혀 조조 앞으로 끌려갔다. 조조는 전부터 저수와 관계가 있던 터였다. 저수는 조조를 보자 나는 항복하지 않을 테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조조는 본초가 계책을 쓸 줄 몰라 공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인데 공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 그에게 미련을 가지다니요. 내가 만일 공을 좀 일찍 얻었던들 천하를 근심할 것이 없었으리다 하고 후히 접대해 군중에 머물러 있게 했다.
그러나 저수는 끝끝내 영채한의 말을 훔쳐내어 원씨에게로 도망치려 했다. 조조는 노해서 그를 죽였는데 저수는 죽는 시각까지 낯빛을 변하지 않았다. 조조는 내가 중이지사를 잘못 죽였구나 라며 탄식하고 예를 후히해서 염습해주고 황하 나루터의 묘를 썼는데 비석에 충혈 저군 지묘라고 묘비명을 썼다. 후세 사람이 저수를 칭해서 지은 시가 있다. 하북에 명사가 많다 해도 충정한 이는 저수로다. 응시하면 진법을 꿰뚫고 올려보면 천문을 통했지. 죽음 앞에도 마음은 무쇠 같고 위기 앞에도 기상은 구름 같아라. 조공조차 흠모해서 비를 세워 표했더라. 조조는 기주 공략에 영을 내렸다. 새가 약했어도 계책 많으니 이기고 병력이 강했어도 계책 적으니 망하더라. 필경, 승부가 어찌 되려는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